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인회계사 신하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윤리경영 사례와 실행 모델을 주제로 하여 최근 국내 기업들의 윤리경영 도입 사례와 ESG 경영으로 확대되어서 구체적인 실행 모델을 갖추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리경영의 정의와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리는 현재의 상태에서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 기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윤리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업을 형성하고 기업의 활동들이 다양화되면서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의 활동들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의 행동 기준을 기업 윤리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인간의 삶을 더 낫게, 인간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행동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또는 궁핍한 것들, 결핍된 것들을 채우기 위한 보다 다양한 활동들이 윤리적 행동의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2011년에 윤리적 기업이란 어떠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은 윤리적 기업이란 정직하게 이윤을 창출하고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주주, 소비자, 종업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정직한 기업이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사회적 공헌을 열심히 하는 기업, 뇌물을 주고받지 않는 기업, 법규를 잘 지키는 기업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또는 이제 외국 기업의 이제 최고 경영자들은 윤리 경영과 윤리적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말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이 명성을 잃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레퓨테이션, 명성을 쌓는 데 오래 걸리지만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면 그렇게 쌓아 올린 명성이 무너지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명예회장님은 가장 큰 회사보다도 가장 깨끗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GS그룹의 허창수 명예회장님은 존경받는 기업이 돼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최고 경영자들은 최근에 윤리경영과 윤리적 기업에 대한 강조를 대내외적으로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윤리적 기업의 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 또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세 그리고 타인에게 공정하고 대우하려는 자세 또는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윤리 경영은 그동안 미래 세대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파괴라든지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식물 그리고 지구 환경에 대한 복지라든지 그리고 선, 미, 순수 등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지 않지만 추상적으로 가치를 갖고 있는 중요한 개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회적인 소수들의 관심사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활동들이 강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각 개인들의 윤리적 요구가 강화되면서 각 국가별로 부패 지수들이 얼만큼 이제 되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국제 투명성 기구의 부패 인식 지수라고 합니다. 1995년부터 각 국가별로 공공 정치 분야에서 부패 수준이 얼마인지를 쭉 평가를 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해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정도를 각 국가별로 비교를 하고
국가별로 순위를 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54점부터 62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순위조차도 51위에서 32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윤리 경영, 청렴 경영에 대한 강조를 지속적으로 하고 사회 전반적인 환경이 강화되면서 국내에 이제 정치와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서의 부패 수준은 상당히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네덜란드의 이제 폰스 트롬펜나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각 국가별로 이제 윤리 수준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질문의 이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제 가까운 친구가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운전 중에 실수로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을 치는 사고가 이제 발생했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도로에 이제 제한 속도는 50km였는데, 당시 이제 운전은 이제 80km로 과속 운전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이제 당신 외에 이 속도 위반 사실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친구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친구가 이제 50km 정상적인 속도 제한을 준수를 이제 하고 운전을 했다라고 증언을 해주면 친구가 이제 교통법규 위반에서 가중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이제 하면서 이러한 증언을 해주면서 친구를 도와줄 것을 이제 질문을 이제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이제 어떠한 이제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시면은 이제 스위스, 캐나다, 미국 이런 국가들은 이제 한 90% 이상의 이제 반응자들이 다 이제 이 친구를 위해서 이제 법정에서 그러한 거짓 증언을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반면에, 이제 한국을 포함한 이제 하위권에 있는 나라들은 한 30%에서 40% 정도만이 이제 이 친구를 도울 수 없다라고 이제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의식 수준 또는 준법 수준 또는 이제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자신이 이제 외톨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런 인식을 이제 바탕으로 해, 사회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또는 이제 각 국가별로 이 반응이 좀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밀접한 이제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 이렇게 이제 비윤리적인 또는 이제 비법률적인 그런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좀 더 주저하는 이제 경향들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이제 발생하는 윤리적인 실패 사례들을 한번 보면은 이제 흔히들 이제 채용 비리와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감사원이나 이제 감사기관에서 채용 비리를 포함한 다양한 이제 비리 사항들을 조사를 이제 한 바 있는데요. 이제 공공기관 중에서 이제 2018년도 이제 기사입니다. 2017년도에 인천시의 이제 구청 무기계약직 이제 합격자 이제 발표가 난 다음에 구청장 이제 비서실장이었던 이제 공무원이 이제 청탁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그중에 이제 청탁받은 사람을 이제 부당하게 이제 합격시킨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이제 행정기술직 직원의 채용 과정에서 자기 친인척을 이제 부당하게 이제 합격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 이제 군수는 이제 재임 당시에 친척 지인의 청탁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의 이제 본부장에게 이제 이 친인척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5명을 이제 부당하게 합격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임원들을 통해서 채용 알선이나 청탁을 이제 하는 사례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펼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장이나 이제 기관에 이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부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인사 청탁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이나 그리고 이제 공급업체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들과의 계약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인들에게 이제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다수 이제 발각된 바가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이제 감사로 재직하는 A 씨는 감사실로 이제 근무하는 동안에 이제 각 이제 인사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부당하게 수집을 해서 그 각 직무와 그리고 이제 업무에 대한 개입을 시도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 담당자에게 허위로 예산을 이제 편성하고 집행을 이제 하도록 요구한 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잘 아는 이제 기관에다가 기부금을 이제 집행하도록 요구를 이제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모두 이제 윤리적인 실패 사례로 자주 일어나는 사례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어떤 지위를 이용해 갖고 사업을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제 혜택을 주면서 그 대가로 이제 뇌물이나 다른 혜택을 이제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기 농어촌공사의 이제 사장은 최근에 이제 사업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서 이제 구속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공기관장들은 여러 가지 사업 기회들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바탕으로 해서 공급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업체에 이제 임의로 편의를 제공해서 이제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적으로 좋은 의사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이러한 윤리적으로 좋은 의사결정은 실제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은 충족을 할 수 있어야지 좋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중한 판단이고, 두 번째는 합법적인 의사결정이 되고, 세 번째는 윤리적인 의사결정이어야 됩니다. 신중한 판단이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그리고 이제 불이익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이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은 현재 규정하고 있는 법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규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제 사회에 이제 반하거나 반환경적이거나 반윤리적인 그런 행동이나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좋은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좋은 의사결정은 신중한 판단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이제 고려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사결정의 윤리적인 실패를 방지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실무적인 팁으로서 록히드 마틴의 최고 경영자였던 노만 오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이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법에 저촉되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윤리적으로 좋은 의사결정에서 합법적인지 반합법적인지 이러한 판단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똑같이 행하더라도 이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하는 이 일이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을 때도 정당하다, 윤리적으로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이
의사결정은 두 번째 질문을 통과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 아침 신문에 일면에 이 일이 이제 기사화되어도 당신은 당신의 이제 의사결정에 대해서 떳떳하게 생각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해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사결정과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의사결정 자체가 충분히 이제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제 합법적이고, 그리고 이제 환경이나 사회나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이제 이익에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고려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세 번째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통과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이 이 일을 한 것을 알아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의사결정을 자랑스러워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